아버지, 재산 다 천한 계집년한테 주려고? 재산 없어도 애비를 찾아온 아이, 그게 자식이다. 10년 전 쫓아낸 막내딸. 판잣골 움막에서 만난 딸은 전 재산을 아비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린 젊으니께 다시 벌면 되지. 아버지는 늙었잖소. 수진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깨달은 노인의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 기와집 99칸 저택의 사랑채에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전복찜, 잡채, 어란탕, 수육, 약과까지 12가지 반찬이 노쇠 그릇에 담겨 빛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큰 상 앞에는 단 한 사람, 백발의 노인 박태산만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전복찜 한 점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툭. 다시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리 밥이 넘어가지 않는고? 박태산이 건너상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의 자리, 손주들의 자리, 며느리들의 자리,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이 자리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종로 시전에서 큰 거래가 성사됐사옵니다. 할아버지, 엿 사주세요. 아버님, 진지 많이 잡수세요. 그때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박태산이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 술, 국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주인 어른, 60이 다 된 늙은 종 석쇠였습니다. 박태산과 30년을 함께한 사람, 주인의 눈빛만 봐도 속을 아는 사람. 내일 아침 준비가 다 끝났사옵니다. 석쇠가 허리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태산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양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쇠. 예, 주인 어른. 내 평생. 뭘 잘못한 것 같으냐? 석쇠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태산이 빈 건너 쌍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 놈들한테 다 퍼부었어. 장남 영민이한테 종로 시전 하나 사주고, 둘째 영준이한테 포목전 미천 대주고.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혼수며 집이며 첩드리는 것까지 다 대줬지. 손주들 서당값, 과거 준비금도 다 내가 댔어.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말이여. 석쇠야. 예, 주인 어른. 한 번도 안 와. 그 먼 길도 아니고 북촌에서 인사동이면 한나절도 안 걸리는디. 아버님, 진지 잡수셨사옵니까? 그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 게냐? 석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인 어른, 궁금해. 내게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900냥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면 그래도 자식 놈들이 이 애비를 찾아올까? 박태산이 석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아, 석쇠야. 이 애비가 자식 속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여. 다 알아. 근데 그래도 말끝이 떨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석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했지만 이런 주인의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쓸쓸함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묘시 동이 트기 전 한양 종로 거리 곳곳에 방이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상점 주인 박태산, 인삼무역 실패로 은자 900냥 탕진. 채권단, 전 재산 압류 시작. 한양 3대 거상 박태산, 하루아침에 몰락. 해가 뜨자 종로 시전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박영감이 태산상점 주인이?
아이고 세상에. 그 큰 부자가 망했다니. 인삼무역에서 큰 손해를 봤다던디 보증까지 섰다가 다 날렸다더라고. 쯔쯔 사람 팔자가 한치 앞도 모르는 거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시각 태산상점 본점. 쾅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라. 관가에서 나왔다. 문이 열리자 관복을 입은 나졸 차림의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압류 나왔다. 어서 표를 붙여라. 선두에 선 사내가 고함을 쳤습니다. 다른 사내들이 상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붉은 종이 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찰싹. 박태산이 30년간 아꼈던 백자 항아리에 붉은 표가 붙었습니다. 찰싹. 먹을 갈던 벼루 위에도. 찰싹. 벽에 걸린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도. 찰싹, 찰싹, 찰싹. 골동품들, 서화들, 가구들. 하나하나 붉은 표가 붙어갔습니다. 박태산이 상점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 한강나루에서 쌀가마를 지고 나르던 막노동꾼에서 시작해 보부상을 거쳐 객주가 되고 마침내 한양 3대 거상이 되기까지 30년간 쌓아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쇠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주인 어른, 옷을 갈아입으셔야 하옵니다. 박태산이 보따리를 받아 풀어봤습니다. 낡은 무명 적삼. 해진 집신. 30년 전 한강나루에서 입던 바로 그 차림새였습니다. 박태산이 비단 도포를 벗었습니다. 매듭을 풀고 깃을 벗고 소매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무명 적삼을 걸쳤습니다. 거친 무명천이 살갗에 닿았습니다. 가죽신을 벗었습니다. 해진 집신을 신었습니다. 노스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낡은 옷차림. 박태산이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는 가진 게 없어도 외롭지 않았는디. 손이 거울을 쓰다듬었습니다. 재물이 쌓이니 이렇게 혼자가 됐구나. 석쇠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태산이 거울에서 눈을 떼고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석쇠야. 예, 주인 어른. 내 자식 놈들이 이 애비를 어찌 대하는지 똑똑히 보러 가자꾸나. 두 사람이 상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압류 나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산은 북촌 한옥 골목 깊숙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 박영민의 별당체였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어쩐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박태산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애비가 이 꼴이 됐는디. 모른 척 하겠나? 손을 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께 내가 뭘 했소? 안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민이었습니다. 박태산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리 빼돌려 놓길 잘했지. 하하하. 웃음소리. 박태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재산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소.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시전이 있으니 우린 걱정 없소.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낄낄거리며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 박태산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장사를 안다고
손을 댔대. 진작 나한테 맡기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막내년, 에이, 그녀는 아버님이 쫓아내셨잖소. 우리 남매도 아니지. 신경 꺼. 그 순간 박태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목구멍에서 피 냄새가 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태산이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민이가 원래 좀 그랬으니께. 억지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둘째는 다를 끼다.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태산은 인사동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남 박영준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둘째는 다르겠지. 발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영준이는 원래 형보다는 착했어. 그래, 둘째는 날 외면하지 않을 기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장남 영민에게서 들은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리 빼돌려 놓길 잘했지. 박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억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골목이 나왔습니다. 인사동 한옥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기와지붕이 보이는 곳. 차남 영준의 집이었습니다. 박태산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둘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비다. 문 좀 열어라. 침묵이었습니다. 박태산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둘째야, 애비가 좀 어렵게 됐다. 얼굴 좀 보자.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박태산이 문틈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밖에 누가 왔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영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데요? 아버님이야. 예, 아버님이 왜 이 밤에? 망했다잖아. 도움받으러 오신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 척해. 불 꺼. 박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르르. 안방 창문의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박태산이 고개를 들어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애비여.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태산이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둘째야. 문 좀 열어라. 제발.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숨죽인 기척만 느껴졌습니다. 안에 있어. 분명히 안에 있어. 박태산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불 끄고. 없는 척하고 있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둘째야.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한식경이 지나도 창문은 캄캄했습니다. 박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구부정한 등, 축 처진 어깨,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박태산이 몸을 돌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텅 빈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종묘 근처 작은 정자. 인적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박태산이 정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달빛만이 노인을 비췄습니다. 망한 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상점이 아니로구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인생이 망한 거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놈들한테 퍼부었는 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돌아온 거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린 눈물이 낡은 무명 적삼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노인의 울음을 지켜봤습니다. 박태산이 품을 뒤적였습니다. 두루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10년 전 화공을 불러 그리게 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막내딸 박수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박태산이 직접 찢어버린 자리였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그 빈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눈물이 그림 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산 상점 본가 사랑채. 스물이 채 안 된 수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사옵니다. 박태산이 장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수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김득삼이와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장부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박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 했느냐? 김득삼이와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김득삼이, 그게 누구냐? 우리 상점 점원이옵니다. 박태산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상점 점원, 우리 상점 점원놈. 예, 아버지. 상놈 자식하고 내 딸이 상놈하고 혼인을 한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득삼이는 좋은 사람이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닥쳐. 박태산이 상을 쳤습니다. 찻잔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널 키운 게 상놈 며느리 만들려고 키웠나? 응? 아버지. 한양의 양반 도령들 얼마나 많은디 상점 점원, 집 나르는 놈? 아버지, 신분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저는 득삼이를. 당장 나가. 박태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나가. 그 상놈하고 혼인한다면 내 딸 아니다. 아버지. 수진이 아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박태산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석쇠. 대문 밖에서 석쇠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예, 주인 어른. 당장 2년 내쫓아, 당장. 주인 어른, 그러시면. 못 들었나, 당장. 석쇠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씨, 일어나셔야 하옵니다. 아버지.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끌어내,
수진이 사랑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대문까지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대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밖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태산이 사랑채 안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자에 앉은 박태산. 그날의 기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미안해. 찢어진 초상화의 빈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짐승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비도 아니었다. 박태산이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석쇠가 알아낸 주소였습니다. 청계천 하류 판잣골 물레방아, 옆 두 번째 움막.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움막이라. 내 딸년이. 움막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별들에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겠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박태산의 구부정한 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그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주소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청계천 하류 판잣골. 가야 한다. 가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0년을 내팽개쳐 놓았어도 그래도 가야 해. 박태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막내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박태산이 정자를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달빛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태산은 태산상점 뒤뜰에 서 있었습니다. 석쇠가 다가왔습니다. 주인 어른, 청계천 판잣골은 참 먼 곳이옵니다. 알아. 길도 험하옵니다. 언덕도 가파르고. 알아, 석쇠야. 박태산이 석쇠를 돌아봤습니다. 근디 가야 해.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요. 석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 어른, 내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 자식놈들한테 돈만 퍼부었지. 근디 정작 중요한 걸 몰랐어. 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돈보다 귀한 거였어. 석쇠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가야겠어. 박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수진아, 기다려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애비가 간다. 다음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박태산은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청계천 하류, 판잣골. 좁은 골목 양옆으로 판자와 지프로 엮은 움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구정물이 흐르는 도랑, 해진 옷을 입은 아이들,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낙네들. 이런 데가 한양에. 박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한양에 살았지만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이 펼쳐졌습니다. 박태산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을 채 걷지 못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돌담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8세의 나이. 평소 가마를 타고 다니던 몸. 이런 가파른 언덕은 처음이었습니다. 주인어른, 제가 부축하겠사옵니다. 뒤따라온 석쇠가 다가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걸어야 해. 박태산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 길을 내 딸년이 매일 오르내렸을 거 아니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비가 이 정도도 못 오르면 쓰나. 다시 걸었습니다. 20걸음쯤 갔을 때 또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나무에 손을 짚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을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주인어른, 석쇠가 불렀습니다. 가셔야 하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박태산이 석쇠를 바라봤습니다. 석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박태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이라도 하고 죽어야지. 다시 언덕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물레방아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덜컹. 물을 퍼올리는 소리. 석쇠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인어른, 저기 두 번째 움막이 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자 몇 장으로 벽을 세우고 지프로 지붕을 엮은 곳. 금간벽. 삐걱거리는 문짝. 그곳이었습니다. 박태산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움막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판자문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콜록 안에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10년을 버린 애비가 이제 와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인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박태산이 몸을 돌렸습니다. 주인어른, 석쇠가 놀라 불렀습니다. 저기 큰 버드나무가 보이지? 박태산이 골목 어귀를 가리켰습니다. 예, 보이옵니다. 저기 가서 기다리자꾸나. 주인어른, 그러시면 아직 용기가 안 나. 박태산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큰 버드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석쇠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실 작정이옵니까? 모르겠어.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박태산이 버드나무 뒤에서 움막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보고 싶어. 해가 졌습니다. 땅거미가 내렸습니다. 박태산과 석쇠는 여전히 버드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어른, 추우시겠사옵니다. 돌아가시지요. 아니다.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광주리를 머리에 인 아낙네였습니다. 절뚝절뚝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태산이 숨을 멈췄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석쇠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주인어른, 저 아낙네가. 박태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야윈 몸, 핏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쪽 다리를 절며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는 모습. 그런데 그 얼굴,
수진이. 박태산이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10년 전 그 통통하고 예쁘던 딸. 뺨에 보조개가 있고 눈이 초롱초롱하던 딸.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움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휴.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어깨를 주무르며 허리를 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 손으로 허리를 받쳤습니다. 박태산이 버드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저 꼴로 만들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년을 저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심코 골목 어귀를 봤습니다. 버드나무 뒤 어둠 속 낡은 집신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집신. 어릴 때 아비가 신던 것과 똑같은 모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노인. 구부정한 등. 흰 머리카락. 낡은 무명 적삼. 아버지? 수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태산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들켰다.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듯 골목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외쳤습니다. 광주리를 내팽개쳤습니다. 맨발로 뛰었습니다. 아버지. 박태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 아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맞제, 아버지잖아. 박태산이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요. 수진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박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주친 눈빛. 아비와 딸. 진아. 박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아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손이. 왜 이리 차가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아비의 손을 자기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비볐습니다. 아버지. 박태산이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야위고 핏기 없는 얼굴. 그 얼굴에 흐르는 눈물. 수진아. 미안. 해. 아버지. 들어가소. 어서 들어가소. 수진이 아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 수진이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계셨소? 손이 꽁꽁 얼었제. 어서 들어가소. 박태산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손에 이끌려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석쇠가 눈물을 훔치며 따라왔습니다. 판자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 찬 공기. 박태산의 눈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금 간 판자벽. 지프로 엮은 천장. 낡은 멍석. 방 한쪽 구석. 6살쯤 된 사내아이가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수진이 불렀습니다. 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사드려라. 할아버지시다. 아이가 낯선 노인을 봤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저 어른. 엄마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할아버지라 카잖아. 아버지시다. 엄마 아버지.
지훈이가 고개를 삐죽 내밀어 박태산을 살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태산이 아이를 봤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때 벽에 걸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초상화 하나. 젊은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저게. 박태산이 초상화를 가리켰습니다. 예.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애비. 박태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훈이. 애비. 예. 3년 전에. 가심더. 3년 전이라고? 박태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점 점원 일 하다가 밤낮으로 일만 시키있게 몸이 상했심더. 어느 날 밤 야근하고 집에 오다가 쓰러졌는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로 눈을 못 뜨고 박태산이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석쇠가 급히 주인을 부축했습니다. 주인 어른, 내 딸년이 호라비댁이 된 줄도. 박태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몰랐구나. 수진이 아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소. 앉으소. 방바닥에 앉혔습니다. 밤낮으로 일만 시켰다고. 박태산이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아버지, 내 사위를 내가 죽인 거로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이소. 상점 점원들. 내가 밤낮으로 부려먹었지.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짐승이제.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밥 먹었소? 내 뭐라도 끓여드릴라오. 잠깐만 기다리소. 수진이 작은 붓두막으로 갔습니다.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묵은 김치 반 포기. 북어 한 토막.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태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것밖에 없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 망설임 없이 가마솥을 꺼냈습니다. 부직갱이로 불을 지폈습니다. 수진아. 박태산이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안 먹어도 돼. 네, 괜찮다. 안 됩니다. 어서 끓여드릴라오. 수진이 김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산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 그런데 그 작은 어깨가 씩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며. 옆에서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작은 소반이 차려졌습니다. 김치국 하나, 북어구이 한 토막. 수진이 밥을 퍼서 자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밥을 덜어냈습니다. 아비 그릇에 수북하게 담았습니다. 자기 그릇에는 조금만 남겼습니다. 북어살을 정성스럽게 발라 아비 그릇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소. 박태산이 소반을 받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먹소. 어서. 수진이 숟가락을 아비 손에 쥐어줬습니다. 박태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시노? 입맛이 없소. 아, 아니다. 박태산이 억지로 삼켰습니다. 맛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밥이 전 재산이로구나. 수진이 아비의 국그릇에 국물을 더 떠줬습니다. 더 드소. 많이 드소. 박태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움켜쥐고 눈물을 참으며 한술 한술 떠 넣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좁은 움막에 멍석 두 채가 깔렸습니다. 박태산이 벽 쪽에 누웠고 그 옆에 수진과 지훈이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주무소. 그래. 박태산이 대답은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판자 틈으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훈이가 새근새근 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 박태산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저 아이라도 건강하게.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무명 이불을 꽉 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산의 심장이 쥐어졌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딸의 등을 두드려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상놈하고 혼인한다면 내 딸 아니다. 소리 지르며 쫓아낸 것은 자기였습니다. 대문을 쾅 닫고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판잣골 움막에서 어린 아들과 단둘이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멍석을 적셨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의 흐느낌과 박태산의 침묵.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파수꾼이 인정 들었느냐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새벽 축시.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 박태산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과 지훈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판자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집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문틈에 낀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태산이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달빛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이 달 안으로 집터를 비우라. 관가의 명인이라.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래 더 많은 쪽지들이 보였습니다. 외상값 제초 광통교 쌀전. 약값 갚으라 종로 약방. 삭주소 청계천 빨래터. 하나하나 읽을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름 안에 비우지 않으면 나졸이 나온다. 마지막 고지서의 글씨가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박태산이 벽을 짚었습니다. 수진이도 쫓겨날 판이로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망했다는 것만 알고 자기도 쫓겨날 처지라는 건 말 안 했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짐이 되면 안 돼. 박태산이 고지서들을 다시 문틈에 꽂았습니다. 조용히 판자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박태산이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과 지훈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해.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짐이 되면 안 돼.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태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차가운 돌바닥을 맨발로 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시노?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도 없이 가시노? 수진아. 박태산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맨발,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 애비가 있으면 느그한테 짐만 된다. 무슨 소리고요? 난 괜찮다. 느 걱정 마라. 박태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아비의 낡은 적삼 주머니에 뭔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두툼하고 꼬깃꼬깃한 무명 보자기였습니다. 이게 뭐고? 박태산이 빼내려 했습니다. 가져가소. 수진이 아비의 손을 세게 눌렀습니다. 가져가소. 안 된다. 박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목이 메었습니다. 서방님 돌아가시고 상점 사람들이 모아준 부의금이고 지훈이 글방 보낼라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제. 박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돈을 왜 나한테? 우린 젊으니께. 수진이 아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 벌면 되제. 우린 젊으니께. 수진아. 아버지는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늙었잖소. 못 받는다. 박태산이 보자기를 빼내려 했습니다. 이건 늦은 재산이잖느냐. 지훈이 미래잖느냐. 아버지. 제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보고 싶었지. 박태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도 했지. 수진아. 밤마다 울기도 했지.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날 버렸나? 왜 날 쫓아냈나? 그렇게 원망도 했지. 박태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디 말이제. 수진이 아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제. 내 아버지. 한 분뿐이제. 수진아. 세상에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제. 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께 제발 받아주소. 수진이 아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 제발. 박태산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괜찮채. 이제 괜찮채. 수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보자기에 쪽지도 넣어뒀제. 나중에
읽어보소. 박태산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야위고 핏기 없는 얼굴. 그 얼굴에 흐르는 눈물.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박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수진이 아비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서 가소. 날 새기 전에. 박태산이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수진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은 적삼,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는 아비.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돌바닥에. 아부지. 흐느꼈습니다. 잘 가소. 아부지. 골목을 벗어난 박태산.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1푼짜리 엽전, 5푼짜리, 1냥짜리 은전, 구겨지고 낡은 돈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한 푼 한 푼 정성스럽게 모은 돈. 그 사이에 접힌 한지 쪽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박태산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씨를 읽었습니다. 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아부지.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하제. 그때 아부지 말씀 안 듣고 나갔어. 고생만 해서 미안하제. 그러니께 아부지는 아프지 마이소. 사랑하제. 박태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쪽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엉. 울부짖었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짐승이다. 내가 애비도 아니다. 새벽 골목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애비가 미안해.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새벽 물장수가 멈춰 섰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영감. 무슨 일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박태산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딸이 준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쪽지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박태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멈췄습니다. 그저 보자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석쇠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 어른. 석쇠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박태산이 충혈된 눈으로 석쇠를 봤습니다. 쇠야. 예, 주인 어른. 네. 내 가마. 가져오너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예. 당장. 박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석쇠가 놀라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4인교가 골목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태산이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진이 준 보자기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석쇠야. 예, 주인 어른. 파산 소문. 거두라. 지금 당장. 예. 못 들었나? 당장 거두라고. 알겠사옵니다. 주인 어른.
석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산이 보자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영민이하고 둘째.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본점 대청으로 불러라. 예, 주인 어른. 그리고 박태산이 석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내가 들은 말들 다 적어뒀지? 그러하옵니다. 석쇠가 품에서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것들 다 준비해 놓거라. 박태산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까까지 통곡하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박태산이 보자기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 심판하겠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태산상점 본점 대청. 커다란 평상에 점원들과 관리인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주인 어른께서 왜 급히 회의를 부르셨을까? 망하셨다며. 근디 왜 회의를? 쉿. 조용히 해. 대청 한쪽에는 장남 박영민과 차남 박영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영민이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아버님이 왜 우릴 부르셨을 것 같으냐? 몰라. 상점 정리 때문 아이가. 그렇겠지. 어차피 망했으니께 재산 나눠주시려나 보지. 하하, 그럼 우리 좋지. 두 사람이 낄낄거렸습니다. 근디 막내년한테는 줄라나? 에이, 그녀는 아버님이 쫓아내셨잖아. 우리 목만 더 커지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대청 문이 열렸습니다. 비단 도포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태산이 들어섰습니다. 대청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주인 어른 아니신가? 망하셨다며? 옷차림이 멀쩡하신디. 영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아버님. 벌떡 일어섰습니다. 망하신 거 아니었사옵니까? 박태산이 대답 없이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청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태산이 손짓했습니다. 석쇠. 예, 주인 어른. 종석쇠가 대청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에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읽어라. 예, 주인 어른. 석쇠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음날 저녁 북촌 별당체 앞에서 들은 말. 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께 내가 뭘 했소. 미리 빼돌려 놓길 잘했지. 대청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버님 재산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소.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시전이 있으니 우린 걱정 없소. 점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석쇠가 계속 읽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장사를 안다고 손을 댔대. 진작 나한테 맡기지. 막내년, 에이, 그녀는 아버님이 쫓아내셨잖소. 우리 남매도 아니지. 신경 꺼. 영민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앉아. 박태산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영민이 주저앉았습니다. 석쇠가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한옥 앞에서 영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었사옵니다. 안에서 여보, 밖에 누가 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쉿. 조용히 해. 아버님이야. 망했다잖아. 도움받으러 오신 거지. 없는 척해.
불 꺼 하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그 후 안방 등잔불이 꺼졌사옵니다. 대청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자식 놈들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떤 놈들인지 점점 커졌습니다. 다들 똑똑히 들었지? 영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닥치거라. 박태산이 소리쳤습니다. 대청이 울렸습니다. 영민이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태산이 석쇠에게 손짓했습니다. 석쇠가 서류 뭉치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영민과 영준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영민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재산 상속 포기 및 부자 의절 문서. 아, 아버님, 이게 무슨 도장 찍거라. 박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영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사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두 아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산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 한 푼도 걸어 내려왔습니다. 두 아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한테 안 간다. 아버님, 영감님, 너희 힘으로 살아라. 박태산이 손짓했습니다. 점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영민과 영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사옵니다. 진짜 잘못했사옵니다.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대청문이 쾅 닫혔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태산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청에 남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박태산이 창밖을 봤습니다. 햇볕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딸 데리러 가야지. 그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검은 가마 여러 대가 청계천 반작골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짐꾼들을 실은 우마차도 3대나 따라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뭐고? 무슨 일이래? 저 큰 가마들. 양반대 가마 아이가?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이 판자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섰습니다. 엄마, 저 가마들 뭐여? 엄마도 모르겠다.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맨 앞 가마. 발이 열렸습니다.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박태산이 내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태산이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종석쇠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씨. 예. 주인 어른께서는 망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예.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아씨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옵니다. 진심을? 예. 재산이 없어져도 자식들이 찾아오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옵니다. 수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망했다고. 그럼 새벽에 내가 준 그 돈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전 재산을. 박태산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애비가 미안하다. 아버지, 널 시험한 게 아니다. 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냥 내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영민이하고 둘째는. 박태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날 외면했어. 문 앞까지 갔는디 안에서 날 욕하더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둘째는 불 끄고 없는 척했어. 아버지, 근디 너는. 박태산이 품에서 무명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보자기. 네가 준 이 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쪽지. 떨리는 손으로 쪽지도 꺼냈습니다. 애비 가슴에 못을 박더라. 아버지, 이 못난 애비 가슴에 못을 박더라. 박태산이 흐느꼈습니다. 수진이 아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생하소. 수진아, 이제 그만. 웃소. 박태산이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가자. 내 딸아. 아버지, 내 딸. 집에 가자.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태산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뒤에 숨어 있던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아.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애비란다. 이리 오너라. 지훈이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태산이 손주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이제 할애비가 만난 거 많이 사줄 기다. 진짜요? 그럼 진짜제. 박태산이 손주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지훈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점원들이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석쇠가 문틈에 낀 고지서들을 챙겼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다 처리하겠사옵니다. 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수진이네 아버지신가? 대단한 양반이신 것 같은디. 그럼 수진이가 양반댁 딸이었구만. 박태산이 그 이웃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 딸을 돌봐주셔서.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웃들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양반께서 이러시면. 수진이가 워낙 착해서. 저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박태산이 품에서 비단 주머니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건넸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이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제발. 받아주이소. 박태산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웃들이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산이 계속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마 발이 열렸습니다. 박태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내 딸아. 수진이 고개를 들어 움막을 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곳.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 지훈이를 낳아 키운 곳.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수진아. 예, 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하자꾸나. 박태산이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가마에 올랐습니다. 지훈이를 박태산 무릎에 앉혔습니다. 수진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수진이 발 밖으로 판잣골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 움막들, 이웃들,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응. 고맙제. 정말. 박태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다. 이 애비를 버리지 않아줘서. 발 밖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태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 가마가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북촌 99칸 저택 한 채. 수진이 넓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집.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와지붕, 대청마루, 연못, 정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마루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여기 진짜 크다. 엄마, 저기 연못도 있어. 지훈아, 천천히 뛰어라. 넘어진다. 수진이 웃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채 건너편에서 여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막내 아씨라며? 10년 전에 쫓겨난 상놈하고 눈이 맞아서 쫓겨났다잖아. 쯧쯧. 그런 년이 어떻게 다시 들어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참아야지. 참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아씨. 석쇠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예. 큰일 났사옵니다. 큰 도련님과 둘째 도련님이 대문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사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대문 앞. 박영민과 박영준이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 집은 내 집이다. 영민이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나와. 당장 나와. 영준도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응? 재산 다 그 천한 계집년한테 주려고? 문 열어. 당장.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태산상점 도련님들 아니가? 술 취해서 난동 피우네. 쯧쯧, 체면이 말이 아니네. 대문 안쪽. 박태산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 저놈들을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석쇠가 물었습니다. 박태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수진아, 너는 안채로 가 있거라. 하지만 가 있어. 박태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물러섰습니다. 박태산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끼. 대문이 열렸습니다. 영민과 영준이 휘청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영민이 아비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왜 우릴 버리고 전현한테만 잘해주시는 겁니까? 우린
우린 아들이지 않습니까? 영준도 울먹였습니다. 전혀는 쫓아내신 거 아니었습니까? 박태산이 두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냐? 예. 너희가 정말 내 자식이냐? 박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망했을 때 너희는 날 욕했다. 아버지, 그건 불 끄고 숨었다. 재산 빼돌리고 막내 욕했다. 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놈들이 어찌 내 자식이냐? 아버지, 너희 자식이라면. 박태산이 안채 쪽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같은 게 자식이다. 재산 없어도 애비를 찾아온 아이. 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재산 내놓으면서도 사랑한다 말한 아이. 전현이 뭘 했다고? 영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은 상놈하고 눈 맞아서 쫓겨난 년이지 않습니까? 우린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닥쳐라. 박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이는 말 안 들어도 사람이었다. 너희는 말은 잘 들었어도 짐승이었다. 영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좋아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우린 앞으로 남이다. 그래. 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이다. 남보다 못하다. 후회하실 겁니다. 영준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전현이 나중에 배신하면 그때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박태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했습니다. 석쇠와 점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내보내라. 예, 주인 어른. 영민과 영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 아버지. 끌려 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점점 약해졌습니다.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태산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박태산이 딸을 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소? 쟤 때문에. 형님들하고. 아니다. 박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때문이 아니다.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애비가 잘못 키운 탓이다. 아버지. 돈만 퍼부었지. 사람 되는 법은 안 가르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예, 아버지. 지훈이는 잘 키워야 한다. 돈보다 사람 마음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야 해. 수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 아버지. 박태산이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아. 예, 하래비가 돈 많이 줄 기다. 와. 근디 말이여. 박태산이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디요? 사람 마음이제.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래비 말씀이 어려워요. 박태산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웃었습니다. 그래.
어렵제. 할애비도 늙어서야 알았으니께. 수진이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어가소. 추워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석쇠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인 어른,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으셨구만. 그날 밤, 박태산의 침소. 박태산이 서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와 붓을 꺼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유원장.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북촌 99칸 저택은 딸 박수진에게. 태산상점 본점 및 모든 지점은 딸 박수진에게. 한강 객주 지분은 딸 박수진에게. 종로 시전 및 포목전은 딸 박수진에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장남 박영민과 차남 박영준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수진이는 잘할 끼다. 문득 지훈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잘 클 끼다. 박태산이 유원장을 접었습니다. 서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북촌 저택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 지훈이가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애비, 할애비, 꽃이 폈어요. 박태산이 마루에 앉아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예쁘제? 네, 엄청 예뻐요. 수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박태산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차 드소. 고맙다, 내 딸아. 박태산이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구나. 아버지. 응. 요새 안색이 좋아지셨제.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늘 굳어 있었는디. 요새는 웃으시는 게 보여요. 박태산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 내 덕분이다. 아버지, 내가 있으니께 이 애비가 웃을 수 있어.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내 덕분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나는 지금도 판잣골에. 그 얘기 마라. 박태산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애비가 죄인이제. 그때였습니다. 석쇠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주인 어른, 주인 어른. 왜 그러냐? 한양포도청에서 나졸이 왔사옵니다. 박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도청? 예, 큰 도련님과 둘째 도련님이 주인 어른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뭐?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재산 편취와 강제 상속 포기라고 합니다. 박태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석쇠야, 나졸을 대청으로 안내하거라. 예, 주인 어른. 대청. 포도청 나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산이 들어섰습니다. 본 주인이 박태산이 외다. 나졸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태산 어르신, 고소장이 접수되어 싸웁니다. 고소장. 예.
장남 박영민과 차남 박영준이 제출한 것이옵니다. 나졸이 고소장을 펼쳤습니다. 부친 박태산이 거짓으로 파산을 가장하여 자식들을 속이고 강제로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이는 사기와 협박에 해당한다. 박태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 포도청으로 출두하셔야 하옵니다. 알았소. 나졸이 물러갔습니다. 대청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괜찮다. 박태산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기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박태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불안했습니다. 파산을 가장한 게 사기가 되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재산을 다 빼앗기면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어쩌나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한양 포도청. 넓은 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영민과 박영준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박태산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포도대장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정숙,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박영민, 박영준, 피고 박태산, 포도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다. 영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 저희 부친께서는 거짓으로 파산했다고 소문을 냈사옵니다. 계속하라. 그리고 저희를 속여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게 했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예. 영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가에서 발급한 가짜 압류 표식이옵니다. 포도대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태산, 이것이 사실이냐? 박태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대답이 간결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인정하는구나. 사기를 쳤네. 포도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으로 파산을 가장한 것이 맞느냐? 예. 왜 그랬느냐? 박태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사옵니다. 무슨 뜻이냐? 재산이 없어도 이 애비를 찾아올지 궁금했사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포도대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제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고 자랑했사옵니다. 차남은 불을 끄고 없는 척했사옵니다. 포도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예. 박태산이 손짓했습니다. 석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대감, 이것은 제가 직접 듣고 적은 기록이옵니다. 포도대장이 장부를 받아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재산 다 날아가면 어쩔 뻔했소. 미리 빼돌려 놓길 잘했지. 늙은이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불 꺼. 없는 척해. 포도대장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영민과 영준을 노려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감. 그건 대답하라. 저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포도대장이 탁 소리를 냈습니다. 부친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고 재산만 빼돌린 자식들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감히 부친을 고소하느냐? 대감, 너희 같은 놈들은. 포도대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곤장 50대에 처해야 마땅하다. 대감, 대감. 영민과 영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끌어내라. 나졸들이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대감, 제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포도대장이 박태산을 내려다봤습니다. 박태산. 예, 대감. 내가 한 행동은 옳지 못했다. 하나 내 마음은 이해한다. 포도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건은 무혐의로 처리하겠다. 감사하옵니다, 대감. 박태산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나 명심하라. 예. 부자 간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진심이 가장 귀한 법이니라. 박태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포도청을 나왔습니다. 햇볕이 눈부셨습니다. 박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석쇠가 다가왔습니다. 주인어른, 무사히 끝났사옵니다. 그래. 고맙다, 석쇠야. 이제 돌아가시지요. 그래. 집에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기다. 두 사람이 걸었습니다. 포도청 뒤편에서 영민과 영준이 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으악, 으악.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쇠가 물었습니다. 주인어른, 가보시겠사옵니까? 박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미 남이니께. 다시 걸었습니다. 뒤에서 비명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북촌 저택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훈이가 한 뼘 더 자랐습니다. 이제 7살.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랩이, 오늘 훈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지훈이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박태산이 마루에 앉아 손주를 맞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뭘 잘했는디. 천자문 100자를 다 외웠어요. 와, 대단하구나. 박태산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러다가 장원급제 하겠네. 장원급제가 뭐예요? 과거 시험에서 1등 하는 거제. 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훈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할아버지와 손주가 깔깔 웃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지훈아, 손 씻고 와라. 저녁 먹어야지. 네, 엄마. 지훈이가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박태산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상점 장부 다 정리했지? 그래, 수고했다. 내일은 종로 시전 가봐야 하는디. 아버지도 같이 가실라우? 아니다. 내가 알아서 잘하지. 애비는 이제 늙었어. 박태산이 웃었습니다. 내가 다 맡아서 해. 애비는 손주나 봐주면 되지. 수진이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제, 아버지. 뭐가 고마워? 다 믿고 맡겨주셨어. 내가 잘하니께 그렇지. 애비가 믿는 건 당연한 거고. 박태산이 딸의 손을 도닥였습니다. 수진아. 예, 아버지. 너
행복하냐? 수진이 고개를 들어 아비를 봤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행복하제. 그래. 그럼 됐다. 박태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애비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지. 아버지, 내가 10년 동안 못난 애비였는디. 아이고, 그 얘기 또 하시네. 이제 그만하소. 수진이 웃으며 아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지. 앞만 보고 가야지. 그래. 앞만 봐야지. 그날 저녁, 가족 셋이 저녁상을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12가지 반찬은 아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자, 들소. 많이 먹소. 수진이 아비 그릇에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이가 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물었습니다. 하래비, 저기.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박태산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그 얘기는 괜찮다. 박태산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예, 하래비.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어. 왜요? 하래비하고 생각이 달랐거든. 생각이 달라요? 그래. 하래비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디. 그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박태산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지훈이가 정답을 말했구나. 지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아, 하래비가 하나만 꼭 기억하라. 예. 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근디 가족은 없으면 안 돼. 예. 가족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도와야 해. 알겠제? 예, 알겠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태산이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달라야 해. 영민이나 영준이처럼 되면 안 돼. 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지훈이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박태산과 수진이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예, 아버지. 네, 오라버니들. 요새 어찌 지내는지 아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제. 소식이 없어요. 그래. 박태산이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끔은 궁금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잘 곳은 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디. 수진이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아니지? 알아. 근디, 형님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지.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박태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네.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비의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산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석쇠를 불렀습니다. 석쇠야. 예, 주인어른.
영민이하고 영준이. 어디 사는지 아냐? 석쇠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어디고? 서대문 밖. 판잣골이옵니다. 박태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잣골. 예. 작은 움막에서 품팔이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들었사옵니다. 박태산이 벽을 짚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판잣골에 주인 어른 음식이랑 옷까지 좀 준비해라. 예. 보내줘야제. 그래도 내 자식인디. 석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며칠 후 서대문 밖 판잣골. 석쇠가 보따리를 들고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움막 하나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석쇠가 보따리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영민이 나왔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고? 풀어봤습니다. 쌀, 된장, 무명 적삼, 은자 면양, 그리고 쪽지 하나. 건강하게 지내거라. 아비. 영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영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보따리를 봤습니다. 쪽지를 읽었습니다. 두 형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울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북촌 저택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보따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북촌 저택. 박태산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하래비.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예쁜 꽃 꺾어왔어요. 작은 손에 진달래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래비 드릴라고요. 박태산이 꽃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훈이. 지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래비, 저 커서요. 응. 하래비처럼 착한 사람 될기예요. 박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착하게 자라라. 하래비 자랑이 되어라.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행복하시겠지.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북촌 저택은 이제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드야담은 앞으로도 조선시대의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드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